자 봅시다. 오늘부터 내신이죠. 다들 힘든 기간인데 빡세게 가보고요. 어차피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좀 놀죠? 네. 그죠? 여러분들 그거 가잖아. 수학여행이 화수목 네. 갔다가 오고 금요일 날 또 그거잖아. 현충일. 네. 다음 주는 거의 셧오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됐어요? 학교에서 주춤거리는 사이에 저도 열심히 진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디 보시냐면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를 보기 전에 121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서정갈래의 흐름에서 나와 있죠? 지금 허리가 좀 아프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앉아서 좀 할게요. 하다가 좀 졸리면 제가 또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3일 동안 한 4시간 잤더니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마탱이가 약간 갔습니다. 그래서 졸리면 또 일어나서 하고 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아시겠죠? 네. 죽일 생각이었어? 내라고 바로 대답하는데. 자, 집중들 해. 다음부터 이렇게 앉지 마. 부채꼴 모양 나오면 확 접어버린다 그냥. 알았지? 이쪽 넌 다음부터 여기 앉아. 너 여기 앉아. 이씨. 뭐 달라고 이렇게 흩어져 있어. 알았어? 네. 거기가 아니면 싫어? This is my precious 뭐 이런 거야? 아니잖아. 자꾸 그러면 여기다 앉혀놓는다. 여기다가 땅바닥에다. 알았어? 자, 거인던 할멈보고라고 하는 작품 나와있죠. 작품 개관 보시게 되면요, 갈래상으로 연시조 4대부 시조입니다. 연시조 4대부 시조 여기 줄 그어두시고요. 그러니까 3장 6구 45조 내외 덩어리가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도산 12곡이거든요. 그러면 3장 6구 45조 내외가 12덩어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성격은요, 교훈적, 의지적이라고 하는 거 이거 줄 긋고요. 주제는요, 고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여기 줄긋자 고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의지,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 여기 줄긋고요. 고인은 누구다? 공자, 맹자 같은 성현들을 얘기한다. 됐나요? 네. 자, 그리고요, 특징 보시게 되면요, 고인이 깨닫고자 했던 도를, 여기 줄긋자 도를 고인이 걷던 길로 비유, 여기까지 줄긋고요. 적으로 표현했고요. 서리법을 통해 서리법 여기 줄긋고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사음보 율격 여기 줄긋고요. 이걸로 운율을 형성했고요. 자, 그리고 연쇄법을 통해 연쇄법 여기 줄긋고요. 시상을 연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조의 특징 보시게 되면요, 시대별 변화 여기 줄긋고요. 고려 후기에 발생한 시조는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크게 발전하였으며, 자, 그래서 시조는 조선 시대에 크게 발전 여기 줄긋고요. 조선 후기에는 후기 여기 줄긋고요. 평시조보다 긴 사설시조가 사설시조 줄긋고요. 유행했다. 자, 향유층 줄긋고요. 초기에는 초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4대부 중심이었으나 4대부 여기 줄긋고요. 조선 전기에는 조선 전기 여기 동그라미 치고요. 기생 줄긋고요. 창작에 참여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후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중인에 이르기까지 중인 줄긋고요. 향유계층이 확대됐다. 향유계층이 확대 여기 줄긋고요. 기본 형식 여기 줄긋고요. 3장 6구 45조 내외의 사음보 정형식 여기 줄긋고요. 종장 첫 구는 삼음절 여기 줄긋고요. 로 고정된다. 시어 식구의 의미와 화자의 태도, 고인이라고 하는 거 여기 네모치고요. 공자, 맹자, 주자 등의 성현 줄긋고요. 고인이 여던 길 여기 줄긋고요. 그래서 학문에 정진하던 삶 여기 줄긋고요. 자, 그럼 아니냐고 어떨고 여기 줄긋고, 삶을 본받겠다는 의지 여기 줄긋고요. 고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학문 수행에 대한 의지 여기 줄긋고요. 이것을 표현했다. 자, 이황의 토산 12곡을 보시게 되면요, 이황이 지은 연시조로 모두 12곡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12곡 여기 줄긋고요. 전 6곡 동그라미 치시고요. 언지라고 하는 거 이거 줄긋고요. 그래서 은거의 뜻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자, 후 6곡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언학이라고 한다. 언학 요거 줄긋고요. 자, 전 6곡은 전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연의 동화 여기 줄긋고요. 생활을 하면서 사물을 접하는 감흥을 노래한 것이고 감흥 여기 줄긋고요. 후 6곡은 후육 여기 동그라미 후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학문 수양에 임하는 심경, 수양에 임하는 심경 여기 줄거고요. 이것을 노래한 것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고인도 닮은 부분은 언학 제3수에 해당한다. 그럼 이건 전체로 잡았을 때 제9수란 얘기죠. 됐나요? 자, 한수마 세한수마 보도록 할게요. 작품 개관 갈래상으로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 여기 줄거고요. 성격은 해학적, 정서적 여기 줄거고요. 자, 그리고요 주제는 그칠 줄 모르는 씨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칠 줄 모르는 씨름 줄거고요. 특징은요 한숨을 의인화 여기 줄거고요. 하여 삶의 애환을 해학적 여기 줄거고요. 표현했다. 일상의 사물들을 활용하여 일상의 사물들을 활용 여기 줄거고요.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했다. 정서를 진솔 여기 줄거고요. 사음보 율격에서 이탈하여 장형화된 형식을 지녔다. 장형화된 형식 여기 줄거고요. 장형화가 뭐야? 길게 뭐 어떻게 형? 네,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요 작품 구성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평시와 구별되는 사설시조의 특징에서 나와있죠. 기조와 음보율.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형식을 지니지만 사음보 율격에 벗어나 여기 줄거자. 사음보 율격에서 벗어나 현저하게 길어짐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그리고 언어와 소재에서 나와있는데요.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고 일상적 언어 여기 줄거고요. 하찮고 여기 줄거자. 하찮고 잡다한 사함을 여기 줄거고요. 이것을 소재로 했다. 자, 내용 보시게 되면요. 일상 속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관찰.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관찰 여기 줄거고요. 고달픈 생활과 사태에 대한 해학 풍자 여기도 줄거고요. 시어의 의미 구조. 외부에서 한숨이 들어오고요. 여러 사물로 막으려 했는데 실패했고요. 잠에 들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그칠 줄 모르는 여기 줄거자 내면에 그칠 줄 모르는 시련이 있음을 해학적으로 표현 여기까지 줄거고요. 중장의 특징 보시게 되면요. 나열 반복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문, 창문과 관련된 소재들을 나열하고 소재들 나열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유사한 단어를 여기 줄거자 단어를 반복하여 그래서 리듬감을 형성하면서 장형화됐다. 장형화 역시 줄거고요. 과장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한숨을 맡고 싶은 마음을 여기 줄거자 한숨을 맡고 싶은 마음을 창과 창문을 겹겹이 닫는 행위로 과장 여기까지 줄거고요. 됐나요? 네. 자, 모닥불 어디가? 모닥불 그렇죠. 자, 그래서 122페이지입니다. 모닥불 보시게 되면요. 작품 개관. 자, 갈래상으로 현대시, 서정시 이건 뭐 우리가 뻔히 아는 거고 산문시 요거 줄거고요. 성격은요. 회상적, 산문적 여기 줄거고요. 주제는요. 평등과 어울림의 정신과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 여기 줄거 두시고요. 자, 그리고 특징 보시게 되면 근대적 평등 의식 여기 줄거고요. 중심에 놓여 있다. 그리고 열거의 방식, 열거 줄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여기 줄거자 이곳의 상황 묘사와 과거 회상 여기 줄거고요. 자, 평안도방언 여기 줄거고요. 사용하여 사실성과 향토성을 높이고 있다. 이거 줄거 두시고요. 됐나요? 네. 뭐 작품 구성 부분은 계속 읽어보시고요.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에서요. 평안방언의 사용, 평안방언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시적 상황을 보다 사실적으로 형성한다. 사실적으로 형성화 여기 줄거고요. 지역의 향토성을 부각한다. 향토성 여기 줄거고요. 자, 그리고 조사도의 반복, 조사도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면에서 내용 동그라미 치시고요. 평등하게, 평등 여기 줄거고요. 불을 쬐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했고요. 형식 면에서는요. 형식 동그라미 치시고요. 운율을 형성했다. 운율 여기 또 줄거고요. 됐나요? 네. 자, 그러고 나서요. 몽둥바리의 두 가지 해석과 슬픈 역사의 의미에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몽둥바리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딸려 붙었던 것이 다 떨어지고 몸뚱이만 남은 물건. 그래서 할아버지가 고아가 된 것 여기 줄거고요.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자, 손가락이 없거나 오그라져서 펴지 못하는 손을 가진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모닥불에 화상을 입은 것을 표현했다. 모닥불에 화상을 입은 것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슬픈 역사는요 할아버지의 불행한 과거 여기 줄거고 이것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확인 여기도 줄거 두십시오. 자, 농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무 신경님의. 자, 그래서 작품 개관 갈래상으로 현대시, 서정시, 농민시 여기 줄 쭉 그어주시고요. 성격은요 사실적 비판적이다. 사실적 비판적 여기 줄 거고요. 주제는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현실과 그에 대한 비판 여기 줄 쭉 그어주시고요. 특징 보시게 되면 농민들의 소외된 현실을 여기 줄 글자 소외된 현실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여기도 줄 거고요. 자, 특징은요 역설적 상황을 통해 역설적 상황 여기 줄거고요. 농민들의 심리 여기 줄거고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요. 홍명의 소설 꺽적공 자, 임꺽정에 나오는 여기 줄거자 임꺽정에 나오는 인물들을 끌어들이고 있음 줄거고요. 쉬운 일상어 여기 줄거고요. 이걸 사용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쉬움. 작품 구성은 읽어보시고. 자,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 그래서 공간의 이동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운동장 줄거고요. 허무감, 허탈함 줄거고요. 소주집 줄거고 답답함, 원통함 줄거고요. 자, 그리고 장거리 같은 경우는요. 분노, 울분 여기 줄거고요. 자주 체념. 자, 그리고요. 도수장이라고 돼 있죠. 도수장 요거 줄거고. 그래서 신명이 남 여기 줄거고요. 됐어? 네. 네. 자, 작품을 반영된 당시의 당대의 시대 상황과 작가의 태도. 그래서 1860, 70 됐나요? 네. 자, 그래서 60, 70년대의 시대 상황.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 여기 줄거고요. 진행되면서 농업에 주력하였고 농민이 여기 줄글자 농민이 소외되어 살기 어려워짐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그래서 시적 상황으로 보시게 되면 발버둥 치면 농사를 친다는들 비료값도 안 나온다. 자, 그리고요 1960에서 70년대 시대 상황 다시 한번 보시면 농민들이 농촌을 여기 줄거자 대거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면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시적 상황 보시게 되면 농악을 울리며 장거리에 나가도 쪼무레기들이나 처녀 애들만 바라본다. 자,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원통함, 울분 등이 표출됨으로써 화자의 원통함, 울분 등의 표출 여기 줄거고요. 소외된 농촌의 현실에 대한 여기 줄거자 농촌의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태도 여기 줄거고요. 이게 드러납니다. 넘어가세요. 자, 고인도 날문 보고 하고요. 한수만 태한수마예요. 자, 고인도 날문 보고 고인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 성현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어. 성현. 자, 그래서 고인도 날문 보고 못 보고 뒤에서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이거 무슨 법? 대구법. 나도 고인 못 빼.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고인도 날문 보고 나도 고인 못 빼라고 돼 있죠. 직접적인 만남 있다 없다? 없다. 직접 X. 자, 고인을 못 봐도 내던 길 얇게 있네라고 돼 있잖아요. 려던 길이라고 돼 있는데 려던 길 여기 줄었고요. 이거는 뭐예요? 가던 길이란 뜻이죠. 가던 길. 그래서 이게 무슨 길이다? 학문 수양의 길. 학문 수양의 길. 됐나요? 네. 예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쩔고 라고 돼 있잖아. 됐나요? 네. 그래서 아니냐고 어쩔고 여기 줄거고요. 이거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그래서 학문 수양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거야. 학문 수양의 의지 다짐. 됐나요? 네. 자, 그리고요. 여기 가시 통째로 묶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고인도 날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빼. 고인을 못 봐도 내던 길 앞에 있는 내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찌할꼬 라고 돼 있잖아. 네. 됐니? 그래서 여기서는요
지금 이거 뭐가 나왔어? 앞에 행의 끝부분이요 다음 행의 첫 부분에서 계속 반복이 되죠.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얘기한다? 좀 이제 기억 좀 하자. 연쇄. 그래 연쇄법. 됐어요? 네. 원숭이 용병이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기름 기름 기차 기차 빨라 빨라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여기 연쇄법 나왔습니다. 연쇄야 쇠 됐나요? 오에. 네. 자 다시 볼게요. 한수마 시한수마. 자 그래서 이게 의인법과 도노법이 사용되는데 어디서 첫 타이밍이 나오죠. 자 그래서 샤프마 제샤프마 막 이렇게 막 돌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자 어쨌든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다시 볼게요. 자 한수마 세한수마. 자 한수마 세한수마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한수마 여기 줄었고요. 의인법하고 도노법 사용됐고요. 그리고 세라고 하는 게 가는이란 뜻이요. 가늘은 됐어요? 네. 세한수마.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내라고 하는 거 여기 줄었고요. 의인법인 거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왜 인칭 대명사 사용됐으니까. 자 그리고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뭐 한 거야? 화자가 한숨을 쉰 건데 그것을 마치 뭐다? 한숨이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네. 자 그러고 나서요. 고모장지, 새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 여기까지 줄거고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고모장지, 새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이게 문 또는 창문의 종류입니다. 문 또는 창문의 종류고요. 자 그리고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쇠라고 돼 있죠.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쇠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요. 문을 여닫거나 잠그는 장치입니다. 장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품 중에 하나야. 됐나요? 네. 자 그리고요. 뚝딱이라고 하는 거 뚝딱이고 물결 표시시고요. 음성상징어고요. 뚝딱 받고 영거북 자물쇠로 영거북 자물쇠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수기수기라고 하는 거 수기수기 요거 물결 표시 치시고요. 그래서 얘는요 꼭꼭 또는 깊이란 뜻이에요. 꼭꼭 또는 깊이 차였는데가 이제 뭐예요? 채였는데 됐어요? 네. 여자들한테 참 인기가 없나봐. 자 어쨌든 간에 수기 채웠는데 병풍이라 덜걱 역시 물결 표시 치시고요. 음성상징어고요. 접은 족자이라 족자라고 하는 거 족자처럼 대대글이라고 하는 게 대굴이라는 얘기예요. 대굴 만다.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라고 돼 있잖아.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고모장지, 새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쇠 뚝딱 받고 용, 거북, 자물쇠로 수기 채웠는데 병풍이라 덜걱 접은 족자이라 대대글 만다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세 줄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 과장된 표현이죠. 그리고 근심이 있는 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근심이 있는 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됐나요? 네. 자, 어인지 어찌된 일인지 너 온날 밤이면 잠 못 들어가느라 네가 오고 나면 내가 잠을 못 잔다라고 얘기했죠. 그지? 자 그래서 잠 못 들어가느라 여기 줄 그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한자성어 뭐 있다? 전전 반측 근금 좀 그만해. 1박 그러면 2일 무한 도전 나가 죽어 뭐 이런 거 됐어요? 네. 이건 반사적이야 반사.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씨름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왜 전전 반측은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룬다는 뜻이기 때문에 되나요? 네. 됐죠.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127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라고 한 작품이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자, 요것도 했죠? 네. 학교에서. 네. 창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자, 창 내고자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창을 내고자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이내 가슴에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창 내고자.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얘는 구조가 AABA 구조다. AABA 구조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요 얘는 창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요. 창은요 답답함을 해소하는 매개체다. 답답함의 해소 매개체. 자, 계속 보시면요.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골세라고 돼 있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뭐한다? 열고와 반복이 일어나죠. 네. 장지 저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자,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고무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소절적이, 배목골세 여기 열거 반복돼서 해악성 형성하고 크나큰 장도면 뚝딱바가 뚝딱 여기 줄 긋고 음성상징어라고 했죠. 자, 뚝딱바가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이따금 하는 많이 라는 뜻이에요. 이따금 많이 태면할 째면 쫄았나 어디서 여다져 볼까 하노라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따금 하 답답할 때 여다져 볼까 하노라 여기 가로로 묶어 주시고요. 하는 많이란 뜻이고요. 여다져 볼까 하노라. 그래서 이거 참신한 발상이다. 됐나요? 네. 넘어가서 모닥불 하면 이제 대단원까지 쭉 가나요? 소반울까지. 자, 그래서 모닥불 볼게요. 백석에 여운한골 쪽은 니네 여운한골 쪽 안 하지? 네? 하나? 여운한골 쪽. 처음 들어봐. 없어. 미안. 쏘리. 자, 모닥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도현의 모닥불도 했어? 아, 윤도현이래. 안도현. 옆에 있잖아. 5번 문제. 했어요. 했어? 네. 자, 새끼 오리도 여기서 오리는요 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됐어요? 새끼 덕을 왜 태워? 그 불쌍한 것들을. 됐어? 네. 새끼 오리는 새끼줄.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 가로로 묶어볼게요.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가신창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가죽신이에요. 가죽신도, 개니빨이도, 개 이빨도, 너울 쪽도, 집건불도, 지푸라기죠.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그리고 막대꼬치도, 기와장도, 닭의 짓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깃털 얘기하는 거예요. 닭의 깃털도, 개털옥도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소재를 나열했어. 아따, 버라이어티 하구만. 자, 그래서요 얘네들 소재 나열했는데 얘네들은 쓸모가 있었어 없었어? 원래는 개별로 보면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모아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모닥불을, 그렇지, 불을 필 수가 있죠. 자,
자, 그래서 무가치한 것을 유가치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모닥불이다. 자, 그래서 짓의 닭의 짓도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 모닥불 요거 네모치시고요. 그래서 얘는 뭐다? 합일의 이미지. 합일의 이미지. 이미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재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 공부 많이 하신 분, 그래서 학식이 뛰어난 분이에요. 재당도 초시라고 하는 애는 이제 갓 소과를 합격한 애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요 학식이 얕아요. 자, 문장 어르신도 문장 늙은이는 뭐다? 이 집안의 어른이에요. 자, 문장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더부살이라고 하는 거 남의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을 얘기해요. 일꾼이야, 일꾼. 일꾼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돈, 새사돈도. 나그네도 주인도 부인,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땜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마을 구성원을 열거하고 있죠. 됐나요? 네. 이걸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일반할 수 있고 다 같이 모여 있잖아. 자,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쬐는다. 모닥불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네모치시고요. 얘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 조화, 화의 평등. 이 평균까지 왜 얘기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모일 수 있는 거죠. 되나요? 네. 자, 계속 보시면요. 모닥불은 그리고 여기서의 모닥불은요 네모치시고요. 이건 뭐다? 연상의 매개체다. 연상의 매개체. 자,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 여기 줄었고요. 연민대상입니다. 연민대상. 할아버지가 아비엄이 없는 불쌍한 아이로 불쌍한 이도 몽둥바리가 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되나요? 네.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아비엄이 없는 서러운 아이. 여기까지 해서 가로 한번 닫아주시고 조실부모라고 하는 거 요거 써주시고요. 조실부모. 어린아이 부모를 잃었다는 뜻이고요. 불쌍한 이도 몽둥바리가 된. 몽둥바리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로 열어주세요. 그래서 몽둥바리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는 첫 번째로는 뭐가 됐다? 고아가 됐다. 그러니까 수족같이 부리던 존재가 없어졌다는 얘기고요. 또는 두 번째로는 화상을 입은 것을 그냥 이렇게 나타낸 거야. 자, 몽둥바리가 된 슬픈 력사가 있었다. 력사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역사가 이제 개인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민족사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됐니?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할아버지의 역사에서요
우리 민족의 민족사로 확장시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개인사가 우리 민족 전체의 이야기, 즉 민족사로 확장됐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조실부모 하셨고 그것과 우리 민족이 무슨 관계인데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돼요? 우리 민족도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죠. 공동체가 파괴된 거잖아. 됐어? 네. 파이팅. 자, 그리고 넘어가세요. 옆에 보시면 모닥불 나와 있죠. 노연에 했다 보니까 해야지.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모닥불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서 모닥불은 희망의 존재예요. 자,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피어오른다 여기 줄거고요. 상승의 미지. 자, 모닥불은 피어오른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중괄호로 묶을게요. 모닥불은 피어오른다라고 해가지고 중괄호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반복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 뭐 하겠어? 운율 형성하고요. 내용 강조겠죠. 됐나요? 자,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어두운 천과 시장 귀퉁이 에서라고 하는 거 이거 물결 표시 치시고요. 가군이에요. 가군. 운율을 형성하고요. 지하도 공사장 입구에서 잡것들이 몸푼 세상 쓰레기장에서 천연농성한 요공들 가슴속에서 첫차를 기다리는 면사무소 앞에서 가난한 양말에 구멍난 아이 앞에서 비탈진 역사의 텃밭가에서 사람들이 착하게 모여 살던 착하게 살아있는 곳에서 모여있는 곳에서 울타리는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요 가난한 이웃 및 아니다. 가난한 이웃 옆에는요 너무 조그맣게 써놔서 잘 안 보여. 노안이 왔나 봐. 모닥불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와 됐어요? 용기를 준다는 얘기죠. 자, 모여있는 곳에서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배부른 그들이라고 하는 애들 얘는 세모 치시고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배부른 그늘 역사적 암흑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득권층 얘기합니다. 세모 치는 애들 기득권층. 자, 배부른 그들 잠들어 있는 시간 애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물결 표시. 이것도 반복되죠. 운율 형성합니다. 됐나요? 네. 자, 계속 보시면요. 자, 모여있는 곳에서 모닥불은 피어온다. 배부른 그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쓸데없는 책들이 다 쌓인 다음에 쓸데없는 책들 여기 줄거고요. 자, 이건 1번 선택지 첫 번째로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 하면 저항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저항 내용 X 이런 것을 쓸모없는 책이라고 하는 거야. 현실이 부정적인데 어떻게 현실을 외면할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인 거고요. 계속 보시면요.
쓸데없는 책들이 다 쌓인 다음에 라고 해서 또 나와 있죠. 아니네. 이거 앞에 썼던 내용이네. 두 번째로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게 반어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누구의 입장에서 쓸모없는 책들이야. 기득권. 그렇지. 기득권층에서는 사람들이 안 읽어줬으면 하는 책이라고. 그래서 쓸데없는 책이라고 얘기한 거야. 자, 쓸데없는 책들이 다 쌓인 다음에 마리오풀의 마리오풀이죠. 미쳤나봐. 자, 쓸데없는 책들이 다 쌓인 다음에 모닥불은 피어오른다라고 돼 있죠.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그리고 언 땅 바닥에 언 땅 바닥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면 치시고요. 고난의 현실을 나타내고요. 고난의 현실. 자, 신선한 충격을 주는 는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물개 펼치시고 얘도 뭐다? 각운을 형성합니다. 각운. 신선한 충격을 주는 훅훅 입김이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희망의 숨결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되니? 네. 자, 그리고요. 입김을 하늘에 불어넣는 죽음도 그리하여 삶으로 돌이키는 여기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넷, 네 개인데. 자, 보시면요. 훅훅 입김을 하늘에 불어넣는 따스함, 희망의 숨결. 자, 그래서 하늘에 불어넣는 죽음도 그리하여 삶으로 돌이키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부정을 긍정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죠. 부정을 긍정으로 전환시키는 삶을 희망으로 전진시키는 그날까지 끝까지 울음을 참아내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인고의 자세가 들어가죠. 인고의 자세. 됐나요? 네. 인고의 자세. 그날까지 끝까지 울음을 참아내는 인고의 자세.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한 그루 향나무 같다. 향나무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거 뭐다? 고귀한 존재. 됐나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작별 인사? 를 버리고 회사 출신인데 큰일 날 뻔했네. 미안. 헛소리하고 있다 또. 한 그루 향나무 같다. 고귀한 존재고요. 주제는요. 고된 삶 위로하고요. 고된 삶 위로. 희망을 전달하는 모닥불. 고된 삶 위로 희망 전달하는 모닥불. 됐나요? 네. 지금 마탱이 완전히 갔네. 괜찮으세요? 아니 안 괜찮아. 지금 맛이 갔어. 정신을 못 차리겠네. 앉았는데 헛소리 삑삑하네. 앉을 수가 없네.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화이팅. 서서 해야겠다 계속. 이따가 잠깐 쉬면서 뻗어 자야겠다. 정신을 못 차리겠네. 자, 봅시다. 네. 130페이지 농무 봅시다. 신경님의 농무. 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라고 돼 있잖아.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허탈감이 드러나요. 허탈감. 다 끝났다 이런 느낌 때문에 허탈감. 두 번째로는 농촌의 쇠락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이라고 하는 거 여기 네모 치시고요. 자, 그래서 쓸쓸함, 황량함도 드러나는데요. 근데 여기서 텅 빈 운동장 있죠? 이거 네모치라고 했죠? 이 시에서 네모치는 애들은요 다 뭐다? 시상전개와 관련있다.
됐나요? 그래서 시상전개 어떻게 하는데?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합니다. 자,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우리라고 하는 거 여기 줄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가 표면상에 있는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뭐다? 우리. 농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농민 전체. 왜? 우리는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 전체의 문제고요. 분이 얼룩진 얼굴로 분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였고요. 분은요 화장분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는 두 번째로는 분노가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소주집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시고 이게 두 번째 공간이고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죠. 정서를 직설적으로 제시해요. 자, 깽가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장거리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시고요. 세 번째 공간이죠.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 될 뿐.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 될 뿐.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다 어디 간 거야? 서울. 도시로 간 거죠. 그래서 이거 이촌 향교연상. 이걸 읽어낼 수 있고요. 쪼무레기 될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보름달 요거 즐겁고 애상감을 고조시키죠. 자, 보름달은 밝아 어떤 여성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여성은 서림이처럼 해대지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요 요 부분에서 이제 뭐다? 이 두 사람 다 꺽정이하고 꺽정이는 임꺽정이에요. 서림이는 꺽정이 밑에 있던 애입니다. 참모예요. 참모. 되나요? 그래서 이 둘 다 당대 현실에 저항했던 인물이고요.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책에서는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네. 뭐 따라가야죠. 어쩌겠어.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하신 게 다른 책들에서 설명하는 거 그냥 얘기는 해줄게. 꺽정이는요 얘는 저항적인 인물이 맞아요. 되나요? 근데 그에 반해서 서림이는 뭐한다? 나중에 임꺽정을 팔아먹는 애가 되거든. 되니? 그러니까 현실에 순응하는 애가 돼요. 그러니까 둘이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니? 그러니까 만약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아, 그게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저랑 똑같이 둘 다 당대 현실에 저항했던 인물이다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건 어쩔 수 없어. 학교 선생님이 깡패기 때문에. 네. 자,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조적인 표현이에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당시 농촌의 현실이 드러나죠. 아,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을 지는 거죠. 농사 따위야. 아예 예편네에게나 맡겨두고 라고 돼 있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예편네에게나 맡겨두고 라고 하는 부분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체념한 거죠. 체념. 자포자기를 하게 된 거고요. 세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둘 때 도수장이라고 하는 거 여기 역시 네모치시고요. 여기도 이제 공간의 이동이 일어나고요. 됐나요? 도수장 앞에 와둘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거 뭐예요? 반어적 표현이죠. 사용된 표현 기법이 뭔가요? 라고 하면 반어라고 얘기해야 돼요. 됐나요? 네.
근데 역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상황적으로 역설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신이 날 리가 없잖아. 됐나요? 네. 상황상으로 역설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뭐라고 설명한다? 농민의 울분이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고요. 또는 두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다? 일시적으로 신명이 난 것이다. 왜 신명이 났을까? 울분을 풀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분이 안 좋을 때 신나는 음악 듣는 거랑 비슷한 거야. 됐어? 네. 자, 그래서요. 한 다리를 들고 나래를 붓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두 줄 묶어주고 여기서는 대구법 사용하겠죠. 됐나요? 네. 방금 앞시에서 아주 개소리 더럽게 많이 했지? 그지? 특히나 그거 할 때 안도현의 모닥불 할 때 네. 한 3번 한 거 같은데 쪽팔리네. 지울 수도 없고. 그냥 그런 대로 봐라. 인생 더럽다 그냥. 자, 넘어가세요. 네. 시간이 없어서 쉬기도 힘들다. 지금 저 여기까지 판서 나와? 네. 네. 여기까지 나오니? 네. 여기는 여기까지 나와? 네. 위에는 네. 여기 허탈감 이것도 나와? 네. 네. 그래 고마워. 자, 그래요. 카메라 위치를 잘 잡았네. 자, 그래서 서사원의 흐름에서 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만세전 겨울나들이. 겨울나들이 생각보다 긴데 어떻게 하겠어? 해야지. 금방 따라가. 파수통까지. 알았지? 오늘은 겨울나들이까지 아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우겨우. 자, 일단 봅시다. 만세전 보도록 하면요. 작품 경험 보시게 되면요. 갈래상으로 현대소설, 현대줄겁고요. 중편소설, 중편줄겁고요. 여로형 소설, 여로형 줄겁고요. 성격은요. 사실적, 비판적, 자기반성적 여기 줄겁고요. 시점은요. 1인칭 주인공 여기 줄겁고요. 주제는요. 일본 식민지배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과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자기 성찰 여기까지 줄겁고요. 특징 보시게 되면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여기 줄겁고요. 이걸 통해 식민지배의 폭력성을 여기 줄겁자 식민지배의 폭력성을 비판 여기 줄겁고요. 주인공이 겪은 일, 보고 들은 것을 사실적 여기까지 줄겁고요. 으로 그리고 있음. 그리고 주인공의 반성적 여기 줄겁자 주인공의 반성적 자기 성찰이 뚜렷 여기까지 줄겁고요. 자, 작품 구성 보시게 되면요. 여러형 구성입니다. 여러형 구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줄겁고요. 그래서 얘가 귀국 준비했다가 동경에서 그러고 나서 고베에서 아는 여성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시모노세키에 가가지고 연락선 안에서 식민지배 폭력적인 실상을 알게 되고 그런 다음에 부산, 김천, 대전 지나면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알게 되고 깊은 분노와 깊은 환멸에 사로잡히고 깊은 환멸은 누구에 대한 환멸? 우리 민족에 대한 환멸. 왜?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데 다들 저항을 안 해요. 무저항적이야. 비저항적이야. 뭐라고 해야 돼? 무저항이라고 해야 돼? 어쨌든 자, 그리고요. 경성으로 와서요. 경성에서 아내의 죽음을 지켜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목욕탕 대화 부분에 드러난 당대 조선인의 상황 이거 안 했어? 했어요. 했잖아. 네. 근데 뭐 다른 부분이라며. 앞부분 조금 길고 뒷부분 조금 길고 그런 거 아니야? 네. 자, 조선 여기 줄겁고요. 일본의 식민지배 때문에 만주나 일본으로 떠나는 사람이 많다. 만주나 일본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음 여기 줄겁고요.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여기 줄겁자 농사를 지어도 굶주리다 죽게 되면 여기 줄겁고요. 일본에서 일본 줄겁고요.
높은 품삯과 쉬운 일을 기대하고 일본으로 오지만 낮은 품삯을 받고 낮은 품삯 여기 줄거고요. 탄광 같은 곳에서 중노동에 시달린다. 중노동에 시달림 여기 줄거고요. 그러다 결국 죽게 되죠. 자, 겨울 나들이 볼게요. 박완서 씨의 작품이고요. 관례상으로 현대 소설, 단편 소설, 분단 소설입니다. 현대, 단편, 분단 여기 줄 쭉쭉쭉 그어주시고요. 성격은요 사실적 여기 줄글자 사실적, 비극적, 심리, 성찰적 줄거고요.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여기 줄거고요. 주제는요 전쟁과 분단의 상처에 대한 여기 줄글자 전쟁과 분단의 상처에 대한 증언과 그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애정의 소중함 여기까지 줄거고요. 특징 보시게 되면요 사건 및 인물의 말과 행동 등을 사실적으로 했다. 말과 행동 등을 사실적 여기까지 줄거고요. 여행을 떠났다가 깨달음을 얻은 뒤 다시 돌아오는 여러 구조의 작품이다. 여러 구조의 작품 여기 줄거고요. 액자식 구성을 취한다. 액자식 구성 여기 줄거고요. 오해 이해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오해 이해의 과정을 반복 여기 줄거고요. 그러면서 진실을 드러냈다. 진실 줄거고요. 자, 작품 구성 보시게 되면 여러형 구성과 액자식 구성을 취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갔는데 남편이 화가야. 됐어? 화가인데 아뜨리에 딱 갔는데 남편이 이제 전시회 준비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 남편은 북에서 깐난쟁이 딸만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북에 이제 노부모하고 이제 누가 아내가 남아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내려온 거야.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했어. 그래서 나가 얘랑 결혼을 한 거야. 됐어요? 불쌍해 보여서. 나이팅게일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불쌍해 보이면 연민의 정서를 느끼다가 그러다가 애정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사랑에 빠지게 되는 됐나요? 그래서 간혹가다 말도 안 되게 찌질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됐나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찌질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연민을 느끼다가 결혼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됐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근데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났어. 근데 이제 딸내미도 컸고 그래서 시집도 가요. 시집을 갔다가 이제 왔는데 이제 남편이 딸의 초상화를 그려준 거야. 근데 그 모습이 예전에 사진 속에서 얼핏 봤던 남편이 갖고 있던 가족 사진 속에서 얼핏 봤던 그 아내의 모습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당신들은 특히나 남편은 뭐야 북에 있는 아내를 잊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껴서 이 여자가 갑자기 질러버려요. 그래서 마치 분노조절 장애처럼 분조장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나 여행 갈래! 그러면서 얘기해요. 뭐? 이 겨울에? 갑자기?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왜 지금이야 난방이 잘 돼 있지 뭘! 그때 당시엔 아니었다고. 됐어? 정신 차려. 나도 정신 차리려고 서 있잖아. 너도 저기 가서 기생해 빨리. 조금만 있을게요. 그러세요. 계속 있어도 돼요. 자,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그래서 얘가 이제 온양이라고 하는 곳에 온천지대가 있거든. 거기에 그래서 이제 가게 돼요. 근데 가는데 거기도 지금 비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지. 썰렁해요. 그래가지고 갈 곳을 몰라 하다가 그 유원지가 있는 호수가 있어요. 온양에 있었대. 나도 몰라. 근데 거기에 이제 가는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차로 올라탄 거야. 근데 차가 쭉 가는데 이제 호숫가까지 왔는데 거기 내렸는데 호숫가의 유원지도 셧다운을 한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추우니까. 추운데 누가 그거를 야외에서 그 미친 듯이 그걸 타겠어. 추워 죽겠는데. 맞잖아. 아니야? 맞죠. 자이로 스윙 그런 거 타봐. 한겨울에 콧물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돌아버려요. 끝내줘 그러면서. 피부가 아파요. 가봤는데 피부가 진짜 아파요.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바람이. 그게 진짜 재밌어요. 자이로 스윙은 그렇게 재미없어요. 롤러코스터 타면은 재밌어요. 프렌치 레볼루션? 아니요, 그 티익스프레스. 티익스프레스가 롯데월드에 있어? 아니요, 에버랜드요. 네. 실시간으로 제가 드릴게요. 에휴. 자, 그래서 이제 온천장에 갔다가
이제 호숫가에 갔다가 사람 못 만나고 황량한 기분이 들어서 돌아서 나오는데 그때 이제 뭐 한 거야? 그때 그래요. 그 한 여인숙이 있는데 그 여인숙에 불이 올라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연기가. 그래서 저기는 아직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래서 얘가 몸을 녹이고 싶어서 너무 추워서 간 거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뭐야 주인이 얘를 이제 맞아주고 너무 잘 대해주는 거야. 거기서부터예요. 거기서부터 됐나요? 네. 자, 그래서요 보시게 되면 6.25 전쟁이 나와 아주머니의 삶에 미친 영향에서 돼 있죠. 나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고요. 전쟁으로 이북에 여기 주자 이북에 아내가 노부 부모를 두고 딸만 데리고 내려온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고요. 거기까지 줄 그어두시고 아주머니 네모치시고요. 전쟁 중에 남편이 여기서부터 줄긋자 남편이 인민군의 총에 맞아 죽고 여기까지 줄긋고요. 그 총격으로 평생 고질병을 안고 사는 여기 줄긋자 고질병을 안고 사는 시어머니를 모시며 외아들을 키워오며 여기까지 줄긋고요. 가족의 사망 또는 이산으로 여기 줄긋자 가족의 사망 또는 이산으로 가족의 해체 여기까지 줄긋고요. 되고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은 채 깊은 정신적 상처 여기 줄긋고요. 살아간다. 넘어가서 만세전부터 보자. 자, 만세전 보시게 되면요.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어요? 여기는 우리 했던 부분 아닌가? 그죠? 그 초반에는 했고 이제 뒤에 검사 맡을 때는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디귿 있죠, 디귿. 디귿 부분부터 볼게요. 150 아시겠죠? 150페이지 디귿 부분부터 볼게요. 자,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가련한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연민의 정서가 드러나죠. 연민의 정서. 그리고 그라고 하는 부분부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 가련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일제 노동력 착취가 드러나죠. 일제 노동력 착취. 그러니까 국제 인신매매입니다. 국제 인신매매입니다. 일제 착취, 국제 인신매매. 자,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여기서부터 세모 치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불황배 여기까지 세모 치시고요. 그래서 이게 노동자 모집원인데요. 노동자 모집원에 대한 거부감과 분노가 드러나죠. 협잡 불황배의 술중에 빠져서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쌍판태기 여기 세모 치시고요. 역시 거부감이 드러나죠. 그걸 이제 비속어로 제시한 거죠. 쌍판태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옳지 그래. 옳지. 그래서 이자의 형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자의 형이 헌병 군조라는 것을 듣고 이용할 작정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의로 이루는 게로군. 그래서 이게 꼬드기는 이유를 짐작한 거죠. 꼬드기는 이유를 짐작한 거야. 왜? 군인이 있으면 좀 편하거든. 됐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이제 걔네들이 우리를 강점한 상태라서 군인이나 이런 애들이 그런 거 뒤를 봐줄 수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생각도 하여 보며 가만히 귀를 기울이었다. 궐자는 벙벙이 듣고 있는 듯 앉았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등분해 보고 나서 빙긋 웃고 나서 또다시 말을 계속한다. 왜 남선지방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왜 남선지방에 남쪽 조선 남조선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정관이 이 남쪽은 내진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남선 지방에 많은 이유예요.
남산지방이 많은 이유고요. 북으로 쫓겨서 남만주로 기어 들어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을 건너서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는데 누구나 그늘보다는 양지가 좋으니까 재미 1년 12달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재미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줄임배를 불리긴 고사하고 반년짝은 강냉이나 시래기로 부증이 나서 돼질지경이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요 일제 수탈로요 피폐해진 농촌 현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됐나요? 네. 됐죠. 자, 번화한 대판은 오사카입니다. 오사카 도쿄로 가서 나아가서 흥청망청 살아보겠다는 수작으로 나도 하고 청을 하다시피 하여 해오는 터인데 그러나 북선지방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북선지방은 인구도 적거니와 아직 우리 내지인의 세력이 여기같이는 미치지를 못했으니까 비교적 그놈들은 평안히 살지만 그것도 미구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는 동양 쪽박을 차고 나서게 되리다. 하하하 라고 되어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요 지금 미래를 예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요 북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조선인들이 결국은 이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 문제란 얘기예요. 자기 강사에 열복한 듯이 연애 옳지 하며 들어주는 것이 유쾌하기도 하고 자기의 견문에 자기도 만족한다는 듯이 또 한 번 깔깔깔 웃었다. 그래 그렇게 모집을 해가면 얼마나 생기나요? 촌뜨기는 구수하다는 듯이 침을 흘리며 듣는다. 얼마가 뭐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얼마가 뭐요? 여비가 있지 또 일당이 또 있지 거기다 게다가 한 사람 모집하는데 1원 내지 2원이니까 그건 회사와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령 방적 회사의 요금 같은 것은 임금도 싼 데다 모집원의 수수료도 제일 헐하고 광고 같은 것은 지금 시세로도 1원 50전으로 2원까지라고 가령 지금 1000명만 맡아가지고 와서 보구려 2, 3, 4 동안 여비나 일당에서 남는 것은 그까짓 거 다 제하고라도 1,300~400원 잘만 하면 근 2,000원은 간데 없는 것이 되니 하하하 나도 맨 처음에 그건 제주에서 모집해갔지만 그때 500명 모아다 주고 실살고로 남긴 것이 8,900근 1,000원이었고 둘째 번에는 올 가을에 800명이나 홋카이도 탄광에 보내고 근 2,000원 돈이 들어왔다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때요? 조선인을 물건 취급하죠. 한마디로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노동자 모집원이라는 자는 입에 침이 마르게 1,000원, 2,000원을 신이 나서 내며 목욕탕 속에서 나왔다. 에이 하며 일평생 들어보지도 못하던 1,000원, 2,000원 소리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귀를 기울이고 앉았던 시골자는 때를 다 밀었는지 그 장대한 동색 거구를 벌떡 일으켜 다시 욕탕 속에 출렁 집어넣으면서 만족한 듯이 또다시 말을 붙였다. 그래 조선 농군들이 가서 그런 공사일을 잘들 하나요? 잘하고 못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죠.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내가 상관할 것 무엇이소마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돈만 챙기면 된다는 태도죠.
자, 하여간 요거는 말을 잘 듣고 힘드는 일을 잘하는 데다가 이문은 허라니까 안성맞춤이죠. 그야 처음 데려갈 때는 품삯도 많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품삯도 많고 이를 들어 넣어서 떡 먹기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가머니설이죠. 자, 떡 먹기라고 푹 삶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놓자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갈 놓자며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그에다가 빚까지 갚아주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미리 돈을 당겨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겨 쓴 돈이에요. 이게 결국은 족쇄 역할을 하는 거죠. 도망을 못 가게 하는 사람. 제 아무런 놈이기로 안 따라 나설 놈이 있겠소. 한번 따라 나서기만 하면요 전차가 있는데 전차 당겨 쓴 돈을 얘기하는 거죠. 당겨 쓴 돈이 있는데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지. 일이 고되거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허락인 고사하고 굶어 돼진다기로 하는 수 있나 하하하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무책임하고요 악랄하죠. 책임함하고 악랄함.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의 만면하여 모집 방법의 비술까지 도도히 설명을 해주고 앉았다. 나는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하며 앉았으려니까 승객이 다 올라탔는지 벼랑간에 욕객의 한때가 뒤밀어 들어오기에 금시초문의 그 무서운 이야기를 곰곰 생각하며 몸을 훔치기 시작했다. 22세쯤 된 책상 도련님인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책상 도련님인 그때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자, 그래서요 일본인의 대화를 통해서요 그래서 뭘 알게 된 거야? 조선의 참담한 현실. 요걸 알게 된 거고요. 요걸. 자,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해야 다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탁상의 공론에 불과할 것은 물론이다. 아버지나 그렇지 않으면 코빼기도 보지 못한 조상의 덕택으로 공부자나 얻어하였거나 소설권이나 들춰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인이 소설이니 한데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포만의 비애를 호소함일 따르며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아무 관계도 연락도 없을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28살쯤 된 책상 도련님인 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찾았어? 어딘지 찾았어? 희원아 위쪽이야. 네. 찾았어? 네. 태연 찾았어? 거기서부터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묶어주세요. 밑으로 5줄. 22세쯤 거기서부터 됐어요? 진상과는 아무 관계도 연락도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 가지고는요 뭘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야. 실제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실제 현실을 몰랐던 거야. 됐니? 네. 자, 계속 보시면요. 그러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1년 12달에
여기 1년 12달 여기서부터 가로 10개요. 1년 12달 죽도록 애를 쓰고도 반년짝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조선 농민들이 처한 참혹한 현실이죠. 이걸 이렇게 얘기했고요.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은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만치 나는 귀가 번쩍하였다. 나도 8, 9세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 1년에 두어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 놓아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장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들어본 일이 없었다. 시를 지는 것보다는 밭을 가려고 한다. 그러나 밭을 가는 것 그것이 벌써 시가 아니냐.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 돌아간다. 흙의 방순한 냄새에 취할 수 있는 자의 행복이여 흙의 복욱한 기욱 생기야말로 너 인간의 끊임없는 새 생명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세 줄 묶어주시고요. 이 시의 내용은요, 이 글의 내용은 흙과 농사를요 예찬하는 글인데요. 됐어요? 근데 이건요 농민의 실생활과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탁상공론 했다는 얘기야. 뜬구름 잡는 헛소리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로 올 봄에 한문시를 쓰던 자기의 공상과 천녀가 생각이 얕다는 뜻이에요. 천녀가 도리어 부끄러웠다. 흙의 냄새가 방순치 않다는 것도 아니다.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자가 행복스럽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조반우의 낮잠은 위약이라는 자 여기 줄글자 자 조반 후의 낮잠은 위약이라는 고등 유민계급의 유행병이나 걸릴까 보아서 택배밥 모자에 연경이나 쓰고 아침 저녁으로 호미자루를 잡는 것 여기까지 해서 줄거고요. 됐나요? 그래서 건강을 염려해서요. 취미로 농사를 짓는 거죠. 자, 호미자루를 잡는 것이 행복스럽지 않고 시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저러나 1년 12달 여기 줄글자 1년 12달 우마 이상의 죽을 고역을 다하고도 시래기 죽에 얼굴이 붓는 것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래서 중노동을 하면서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굶주림을 면하지 못하는 거죠. 됐나요? 굶주림을 면하지 못하는 농민의 비참한 삶을 읽어낼 수 있죠. 자 그리고요 여기 15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조반우의 낮잠은 여기서부터 가로 10개요. 그래서 조반우의 낮잠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153페이지 시래기 죽에 얼굴이 붓는 것도 실까? 라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자신의 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한 거예요. 그들이 산목에 끓는 햇빛
햇볕에 손등을 대면서 호미자루를 놀릴 때 그들은 행복을 느끼는가? 그들은 흙의 노예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어볼게요. 그들은 흙의 노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만 땀과 피뿐이다. 그리고 주림뿐이다 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기 위한 뭘 했다? 노동을 해요. 마트 그러나 공핍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뛰어나오기 전에 벌써 확정된 유일한 사실은 그들의 모공이 막히고 혈청이 마르기까지 흙에 그 땀과 피를 쏟으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10방울의 땀과 100방울의 피는 한 알의 나락을 기른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나락은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는가? 그에게 지불되는 보수는 무엇인가? 주림만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주림만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의 받을 품삯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다? 노동의 대가를요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계속 보시면요. 죽겠네. 겨울 나기까지 못 가겠는데? 죽을 맛인데? 왜 이렇게 많죠?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겨울 나들이는 저희 영상 찍어놓은 게 있긴 있거든? 아 그래요? 그걸로 하기엔 좀 미안한데? 근데 그 영상 찍은 게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그걸로 한번. 너무 편법인 것 같아서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고 네. 어차피 다음 주에는 뭐 나가는 게 거의 없으니까 저 추가 질문. 추가 지분 아니 그거는 해줄 거 아니야 학교에서 일단. 그것도 하긴 해야지.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도 나갈 때까지 나가 보고 네. 또 안 되겠다 싶으면 겨울 나들이는 그걸로 해야지 뭐 영상은. 네. 됐어? 네. 그렇게 해도 돼? 저희가 영상을 볼까요? 안 볼 것 같아. 그냥 해. 자, 154페이지. 네. 나는 몸을 다 훔치고 옷 입는 터전으로 나왔다. 나는 사람 드는 사람 복작되는 틈에서 불이 나게 양복바지를 꿰며 서 쓰려니까 어떤 보지 못하던 친구가 문을 반쯤 열고 중절 모자를 쓴 대가리를 불쑥 디밀며 황당한 안색으로 방 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실례올 시다만 여기 이인화란 이가 있습니까? 이인화 여기 즐겁고요. 이게 뭐다? 주인공 이름이에요. 주인공 이름이야. 이가 계십니까? 하고 묻는다. 네, 나요. 왜 그러고? 나는 걸자의 앞으로 두어 발자국 나서며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 걸자는 한참 찾아다니다가 겨우 만난 것이 반갑다는 듯이 빙글빙글 웃으며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서서 이리 좀 나오라고 명령하듯이 소리를 친다. 학생복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학생복에 망토를 두는 체격이며 제따는 유창하게 한답시는 일본어의 일어의 어조가 묻지 않아도 조선 사람이 분명하나 그래도 짓궂이 일어를 사용하고 도리어 자기의 본색이 탄로될까봐 염려한 듯한 침착지 못한 행색이 나의 눈에는 더욱 수상쩍기도 하고 근질근질해 보이기도 했다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자가 누구냐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금 나보고 나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뭐다 조선인인데 일부러 정체를 숨기고 있죠. 왜 그럴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이상한 거지. 나의 성명과 그 사람의 어조를 듣고 우리가 조선인인 것을 짐작한 여러 일인의 시선은 나에게서 그자에게서 나에게로 울지갈지하는 모양이었다. 말하자면 우리 두 사람은 여기서부터 가로를 자. 말하자면 우리 두 사람은 일본 사람 앞에서 희극을 연작하는 앵무새의 격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둘의 언행이 마치 희극 연기하는 것 같았다. 즉 우리들은 그들의 구경거리 같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뭐다? 자조적 의화화가 들어가죠. 자, 무슨 얘기인지 할 말 있건 예서하구려. 나는 기연과 미연과 하여 역시 1어로 대답하였다. 하여간 일이 좀 나오시오. 말씨가 벌써 그러한 종류의 위인인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나는 그 언사에 오만한 것이 우선이란 얘기야. 우선 귀에 거슬려서 다소 불쾌한 어조로 그럼 문을 닫고 나가서 기다리오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시 내 자리로 와서 주섬주섬 옷을 마저 입기 시작하였다. 여러 사람의 경멸한 듯한 시선은 자 여기 줄거자 여러 사람의 경멸한 듯한 시선 여기 줄거고요. 이게 조선인에 대한 1인의 시선이에요. 조선인에 대한 1인의 시선이고요. 됐나요? 네. 1인이 1분이 네. 자 여전히 내 얼굴에 거미줄 들이듯이 어리는 것을 깨달았다. 더구나 아까 이야기했던 세 사람은 그러니까 노동자 모집원 일행이죠. 힐끔힐끔 견눈질을 하는 것이 분명했으나 나는 도리어 그 시선을 피하였다. 불쾌한 생각이 몸구멍 밑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을 뿐 아니라 어쩐지 여기서부터 줄거자 어쩐지 기운이 줄고 어깨가 처지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 해서 줄거두시고요. 자 그래서 부당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네. 자 옷을 다 입고 문 밖으로 나오니까 걸자는 맞은편에 기대어 웅숭거리고 서서 기다리는 모양이었다. 미안합니다만 나하고 짐을 가지고 저리 좀 가십시다. 뒤를 쫓아오면서 애원하듯이 말을 붙이는 양이 아까워하는 태도가 일변하였다. 그러니까 그 자세에서 저 자세로 바뀐 거야. 오만하게 나와! 그렇게 얘기했다가 죄송한데 한 번만 같이 내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네. 자 택이 누구길래 어딜 가잔 말이오? 참 나는 XX서에서 나왔는데 잠깐 파출소로 가시죠. 자신의 직무도 자기의 직무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자기의 직무도 명언하지 않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덮어놓고 가자고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듯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1인 행세를 하는 것이 내심으로 부끄럽고 또한 나에게 노형이 조선 양반이 아니오 하고 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앞이 굽는다는 듯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래서 걸자의 태도 변화 이유를 짐작한 거예요. 됐나요? 네. 언사와 태도는 점점 풀이 죽고 공손해졌다. 이것을 보나는 도리어 불쌍하고 가엾은 생각이 나서 층계를 늘어니 서서 내려가다가 걸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무 의미 없이 빙글빙글 웃는 그 얼굴에는 어색해하는 빛이 역력히 보였다. 나는 잠자코 자기 자리로 가서 순탄한 말로 나는 나갈 새도 없고 짐이라곤 이것밖에 없으니 혼자 가지고 가서 조사할 게 있건 조사하고 갖다 주시오 하고 가방 2개를 드러내서 주었다. 안 돼요. 그건 입회를 해주셔야 이걸 열죠. 그러지 말고 잠깐만 나가주세요. 이건 내가 들고 갈 테니 선실 내 수백의 눈은 모두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왜? 짐조사를 당하니까. 되나요? 여기저기서 수렁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얼굴이 화끈화끈해 더 섰을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 뭘 느낀 거야? 수치심을 느낀 거죠. 자 계속 보시면요. 내가 도적질이나 한 혐의가 있단 말이오.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하라는 데야 또 어쩌란 말이오. 정 그렇다면 이리로 들어와서 조사를 하라고 하구려. 배는 떠나게 되었는데 나가자는 사람도 염치가 있지. 나는 군이 치밀어 올라서 이렇게 볼멘소리를 질렀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배로 꼭 떠나시게 할 테니 제발 잠깐만 나가주세요. 자꾸 시간만 갑니다. 여기서 창피하실까봐 그러는 겁니다. 창피하다? 창피. 얼마나 창피하면 예수도 창피하고
그런 사패 볼 것 없이 마음대로 하슈. 자, 홧김에 이렇게 소리를 질렀으나 그 애걸하는 양이 밉살스러운 중에도 가엾어 보이지 않은 것도 아니요. 어느 때까지 승강이만 하다가 벌자 말맞다나 이럴 것도 없고 시간만 바락바락하기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우쩌고리를 집어입고 나서 어떻게 될지 사람의 일을 몰라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어떻게 될지 사람의 일을 몰라서 아까 사가지고 들어온 벤또 그릇까지 가지고 가방을 들고 앞서 나가는 형사의 뒤를 따라 나섰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나는 아주 치밀한 성격이에요. 자, 계속 보시면요. 형사가 큰 성공이나 한 듯이 득의 만면하여 진작 그러시죠? 하며 웃는 그 얼굴에는 달래는 듯하기도 하고 빈정대는 듯한 빛이 보였다. 나는 무심 중에 주먹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깨달았다. 가판으로 나와서 승강구까지 불러다가 조사를 하게 하려 하여 보았으나 그것도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것을 줄이 참듯 참고 온갖 힘을 다 참아서 참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장교로 내려섰다. 배에서는 나는 학생복을 입은 형사와 함께 인내버스를 입은 형사 그리고 양복에 외투를 입은 형사를 만나게 된다. 그들은 나에게 하루 묵고 갈 것을 강요하지만 나는 유치장에서 욕을 볼 것을 걱정하며 거절한다.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서 나의 가방을 연다. 어린아이 관 같은 정사각형의 트렁크를 유리창 그림자가 환히 비치는 하물이 짐이에요. 짐 쌓인 밑에다가 열어놓고 들쑤시는 동안에 그 옆에서 인내버스는 조그만 손가방을 조사하고 앉았다. 나는 이 편에서 늘어니 서 있는 학생복 입은 자와 함께 두 사람의 내 손길만 내려다보고 섰었다. 큰 트렁크를 맡은 자 여기 줄었고요. 형사고요. 형사. 잠깐 수석수석하여 보더니 그 위에 얹어놓은 양복이며 화복이라고 하는 게 일본 옷이에요. 일본 옷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휙휙 집어서 내 옆에 선 형사에게 선 형사 여기 줄었고요. 학생복 입은 형사를 얘기해요. 학생복 입은 형사. 주섬주섬 던져주고 나서 그 밑에 깔렸던 서류 뭉텅이와 서적 몇 권을 분주히 들썩거리고 앉았다. 조그만 트렁크 속에서 소득이 없었던지 그대로 뚜껑을 닫아서 옆에 놓고 인내버스도 다시 큰 가방으로 달려들어서 들여다보고 앉았다가 양복쟁이의 분부대로 서적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서적을 하나씩 들어보아가며 일일이 책명을 수첩에 기입하여 앉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왜 이렇게 했냐면요. 지식인일수록 이런 불온 서적 같은 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온 서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혁명이라든가 뭐 저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자, 가방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형사의 내 손은 1분, 2분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로 움직인다. 나는 또 무슨 망령이나 부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의혹을 가지고 전광에 뻘겋게 번쩍이는 양복쟁이의 곁뺨을 노려보고 섰었다. 8개 눈과 4개의 손은 앞에 뉘어놓은 트렁크 한 개에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1초간의 빈틈없이 극도로 긴장했으면서도 8입술은 풀러 붙이는 듯이 아무도 입을 벌리는 사람이 없었다. 절대 침묵이 한 칸 통쯤 되는 컴컴한 골짜기에 미룬같이 가득히 찼다. 미룬, 두껍게 낀 구름을 미룬이라고 해요. 비릿한 해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비릿한 해기를 품은 차디찬 저녁바람이 귓가로 솔솔 지날 때마다 바삭바삭하는 종이장 구기는 소리밖에 나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보다 큰 배에 짐 싣는 인부의 소리도 장교 밑에 와서 부딪히는 출렁출렁하는 파도 소리도 아마 이 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짐조사에 열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얘기가 긴장된 분들.
무겁고 찌뿌드드한 침묵 속에 흐릿한 불빛에 쌓여서 서고 앉고 하여 꾸물꾸물하는 양이 마치 바다에 빠진 시체를 건져놓고 검진하는 것 같이 처량하고 비장하며 엄숙해 보였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가로 열고요. 그러나 1분, 2분, 3분, 5분, 10분 시간이 갈수록 나의 머릿속은 귀한 밤비료로 욱신욱신해졌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왜? 배를 놓칠까봐 걱정돼서. 그 세 사람이 일부러 느럭느럭 하는 것은 아니건만 빼앗아가지고 내 손으로 하고 싶을 만치 초조했다. 나는 참다 못해 시계를 꺼내 들고 인제는 2분밖에 안 남았소. 난 갈테요 하고 재촉을 하였다. 그제 양복쟁이는 눈에 불이 나게 놀리던 손을 쉬고 서류 뭉텅이를 들어뵈면서 이것만은 잠깐 내가 갔다가 보고 댁으로 보내드려도 관계없겠지요 하고 일어선다. 나는 언하에 쾌락하였다. 사실 그 속에는 짐에서 온 최근의 편지 몇 장과 소설 초고와 몇 가지 원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애를 써서 기록한 서류라야. 원래 나에게는 여기서부터 이 가로 열자. 원래 나에게는 사회주의라는 사자나 레닌이란 레자는 물론이거니와 독립이란 독자도 없을 것을 나의 전공하는 학과만 보아도 알 것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그래서요. 나의 전공하는 학과는 뭐예요? 나의 전공하는 학과는 문학 전공 같아요. 왜? 소설 쓴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요. 검열의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이 가로로 묶은 부분에서. 검열의 이유는 뭐다? 사회주의 독립운동 때문이에요. 됐니? 네. 아니, 설령 내가 볼셰비키에 관한 서적을 몇백 권 가졌거나 사회주의를 연구하거나 그것은 학문의 연구라 물론 자유일 것이요. 비록 독립사상을 가진 나의 뇌 속을 X광선 같은 것이나 심사법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실행이 없는 다음에야 조사하기로 소용이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한 것이지만 그 당장에는 여기서부터 가로열자. 그 당장에는 하여간 무사히 방면되어 배에 오르게 되는 것만 다행히 여겨 걸자들과 같이 허둥지둥 행구를 수습하여 가지고 나섰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안도감이 들어가죠. 됐어? 네. 라스트 페이지. 끝나갑니다. 그래, 우리 수업 시간도 끝나간다. 힘들다. 4시 반까지 하요. 4시 반까지인데 뭐 쉬지도 않았는데 야, 겨우 이거 나왔어? 겨울나들이 할 수 있잖아요. 어? 겨울나들이 할 수 있잖아요. 못할걸? 30분 안에? 그럼 재밌는 파스권 할까요? 파수꾼도 안 못 끝낼걸? 진짜요? 분량은? 자, 일단 봐. 예. 짐을 가볍게 해준 트렁크를 두 손에 들고 어서 올라오라는 선원의 꾸지람을 들어가며 겨우 갑판 위에 올라오자 길을 쓰는 듯한 경적과 마루름 소리 같은 기적 소리가 나며 신경이 저릿저릿한 징소리가 교양적으로 호젓이 암흑에 쌓인 부두 일판에 처량하고도 여기 줄긋자 처량하고도 요란하게 울렸다. 여기까지 줄긋고요. 나의 심정이 반영된 건 첫 번째예요. 자, 배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벌써 두어 칸 통이나 잔교를 떨어졌다. 전성하러 온 여관 하인들이며 인부들의 그림자가 쓸쓸한 벌판 여기 줄긋고 동그라미 2번. 차차 조그맣게 눈에 띄고 잔교 위에서 휘두르며 가는 등불이 쓸쓸한 바람 여기 줄긋고 동그라미 3번. 불려 길어졌다 짧아졌다 한다. 나는 선실로 들어갈 생각도 없이 어스름한 갑판 위에 찬바람을 쐬어가며 웅숭거리고 섰었다. 격심한 노역과 추위에 피곤하여 깊은 잠에 들어가는 항구는
소리 없이 암흑 속에 누웠을 뿐이요. 전시의 안식을 지키는 야광주는 벌써부터 졸린 듯이 점점 불빛이 적어가고 수요가 줄어가면서 깜짝깜짝 졸고 있다. 나는 인간계를 떠나서 방랑의 몸이 된 자와 같이 인간계를 떠나서 방랑의 몸이 된 자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자신을요 고독하고요. 자신을 고독하고 불행한 존재에 빗댄 거야. 되나요? 네. 자, 그런 자와 같이 그 불빛에 낱낱이 어떠한 평화로운 가정의 대문을 지키고 있으려냐는 생각을 할 때 선뜩선뜩한 별보다도 점점 멀리 흐려가는 불빛이 따뜻히 보였다. 나의 머릿속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의 머릿속은 단지 혼돈하였을 뿐이요 눈은 화끈화끈할 뿐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한 거죠. 자, 외투 포켓에다가 두 손을 찌르고 그 어느 때까지 우두커니 섰는데 눈에는 어느덧 뜨끈뜨끈한 눈물을 여기 줄거고요. 이게 무엇 때문에 나는 눈물일까요? 분노. 어이구. 분노. 무력감. 또 뭐가 있을까? 고독감, 슬픔. 얘네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응축된 거죠. 비어져 나와서 상기가 된 좌우 뺨으로 흘러내린다. 찬바람에 선뜩선뜩 스며들어가는 것을 나는 씻으려고도 아니하고 여전히 서 있었다. 나는 씻으려고도 아니하고 여전히 섰었다.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되나요? 네. 자, 뒷부분 줄거리. 관부 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 부산에 도착한 나는 다시 기차에 올라 서울로 향한다. 그 상경길에서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직접 겪으며 전에는 잘 몰랐던 식민지 현실에 대해 알게 되는데 나는 그 현실을 무덤과 같다고 느낀다. 서울집에 도착하고 며칠 뒤 아내는 마침내 죽고 만다. 나는 장례를 치른 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집을 나선다. 소설은 주인공이 경성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데서 끝난다. 되나요? 네. 빡세.